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 설계 중에 실험적 조사 설계를 보도록 해서 실험적 조사 설계를 그냥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은 왜 할까? 실험을 하는 이유는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실험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실험을 하면 뭔가 차별화되기는 할까라는 이런 다양한 의문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에 대한 디자인, 이 설계를 실험 설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하면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우리가 실험 설계 또는 실험 설계를 같이 붙여볼까요? 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하면 어떤 산물이 나올까? 그 산물이 진정 실험 때문일까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실험이란 말을 붙이니까 좀 어려워하는데 이 맑은 물에다가 노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떤 색깔로 바뀔까? 이 검정색 물통에다가 하얀 페인트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떤 색깔로 바뀔까? 이때 그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또 상처난 곳에 빨간 약을 바르면 어떤 산출물, 어떤 변화가 생길까? 를 알아보는 것이고, 아니면 그 상처가 났던 곳이 상처가 나았는데 상처가 나은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았는지 아니면 빨간 약을 발라서 나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때 이 실험을 하면 바로 이것을 우리는 독립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독립변인, 독립변수. 연구자가 임의로 조작하는, 가미하는 변수를 독립변수, 원인변수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종속변수, 결과변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실험이라고, 그에 관련된 설계를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단 간 비교로 수행이 됩니다. 두 집단 간 비교로.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한 집단과 실험을 하지 않은 집단, 실험을 한 집단, 독립변이를 가미한 집단을 우리는 연구 집단, 실험 집단이라고, 실험을 하지 않은 집단, 물방울을 떨어뜨려 아닌 본래 상태를 유지한 집단을 우리가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두 집단 간 비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두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서 규명으로 수행이 된다. 인과관계는 이미 우리가 변수에서 본 것처럼 원인 변수인 독립 변수와 종속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수행이 된다라고 해서 인과관계 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규명은 바로 이 실험, 그에 관련된 설계를 실험 설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실험의 본래 목적은 실험을 하면 어떤 산출물이 생길까? 실험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아니면 그 어떤 산출물이나 변화가 진정 실험 때문인가 아닌가? 그게 바로 본래 목적인데, 본래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타당도가 뭐였어요? 조훈 검사의 양호도에서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타당도, 검사의 정직성, 진실성이라고 했고, 알아볼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 얼마나 오차가 적으냐를 신뢰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알아볼 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 1번, 2번 같은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얼마나 알아봤냐는 것을 우리가 여기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내적 타당도. 또 하나의 목적은 여기 적지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 투자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느냐, 써먹을 수나 있느냐, 이게 보통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도 써먹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을 얼마나 그걸 잘 알려주느냐를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는 목적과 과정과 그리고 타당도를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자,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실험 설계의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실험 설계의 내용은 연구 절차에 대한 계획서다. 연구 절차에는 계획서다. 아니면 관계자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관계자는 여러 변수를 통제하여 조사하는 계획적 연구 절차이다. 도덕적인데 특히 여기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관계자는 여러 변수를 통제하여 최소한의 변수로 최대한의 산물을 얻기 위한 계획서를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과학적 조사의 특징에서는 간략화라고 설명을 하고 과학적 조사의 조건에 간략화, 모든 변수를 다 반영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최소화해서 그중에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를 실험적 조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중에 영순위가 바로 실험적 조사의 설계,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변수로 최대한의 산물을 얻기 위한 소위 간략화 조건 또는 간명화라고 적은 책도 있습니다. 간략화 조건을 충족시키는 설계가 과학적 조사, 그중에 사회복지 조사 중에서도 실험적 조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보시고 또 여기 보시면 우리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철저한 엄격한 위생 변수의 통제하에 위생 변수가 뭐예요? 앞에서 변수 올 때 넘어가지 않고 교재로 보라고 했습니다만 독립 변수도 아니면서 독립 변수라는 것은 종속 변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 변수 아닙니까? 근데 독립 변수도 아니면서 종속 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위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실험 설계에서는 독립변수도 아닌 것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독립변수의 영향력, 실험의 영향력을 왜곡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최대한 제거돼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변수 이외의 기타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에 독립변수를 조작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밝혀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조사. 아까 인과관계 규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쭉 설명해서 조심하시고 다음에 실험 설계의 장점 이미 설명됐습니다. 중요 표시 읽어보십니다. 위생 변수를 통제하여 독립변수 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는 가능한 최대한 제거해서 실험 또는 독립변수 또는 원인 변수의 영향력을 가장 순수하게 확인해 보자는 연구. 그래서 독립 변수의 효과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사 대상의 무작위화를 통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위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재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실험 설계의 대표적인 과학적 조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점도 다 좋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실험 설계의 조건과 구성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험 설계의 조건 그냥 제목으로만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실험 변수의 조작. 실험 변수의 조작이란 뭐 그럼 이 실험 변수가 뭐냐? 실험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실험이지요. 실험 또는 독립변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실험이 된 다음에 먼저 독립변수가 가미된 다음에 먼저 실험 처치, 실험 조작이 가미된 다음에 종속변수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조작, 실험변수에 사실은 선조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변수의 조작, 그다음에 위생변수의 통제, 독립변수가 아니면서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한 한 싸그리. 왜냐하면 실험의 본래 목적은 실험의 영향력을,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자는 거기 때문에 독립변수도 아니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생변수는 최대한 제거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생변수의 통제라고 그러고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는 위생변수를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독립변수를 가미하는
연구 집단, 실험 집단과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통제 집단, 비교 집단, 두 집단 비교를 이루어지는데 독립 변수를 가미하기에 두 집단을 나눌 때는 무작위 할당을 하죠. 무작위 할당을 하는데 만약에 무작위 할당을 해놓고 독립 변수를 가미하려는데 무작위 할당이 아니라 이미 연구자나 조사자의 어떤 의도가 반영되어서 두 집단을 나눠놨다면 그렇다면 이미 독립 변수 이전에 연구자 또는 조사자의 그 가치관이라는 그 또 다른 변수가 이미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는 실험 연구 같지만은 실험 같지만은 사실은 순수하지는 못하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가장 순수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 그러면 순수 실험을 말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무작위 할당이 돼야 된다. 독립 변수가 가미되기 전에는 어떤 변수도 가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위생 변수의 통제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한 실험 대상의 무작위 배장을 무작위 할당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조건, 내용은 참고 자료로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실험 설계 후 구성도.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즉 실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또 아니면 실험 처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작업을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각본, 실험 설계 구성조서 보면은 실험 처치, 또 맞으면 독립 변수에 가미가 되겠지만 이 변수 또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두 집단 비교를 위해서는 사전에 R이라고 써진 사전에 두 집단이 무작위 할당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사전 검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 변인을 한 집단에 가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독립 변인이 가미된 영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사후조사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사전검사, 사후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R이라고 R, 여기에는 R. 먼저 R, 이건 랜덤입니다. 이건 무작위 할당. 무작위 할당을 의미합니다. 무작위 할당. 그래서 R이란 단어가 있어서 O1, O2로 나왔지만 두 집단을 무작위로 나눴구나 라고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순수 실험 설계에서만 랜덤이라는 대문자 R이 앞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순수 실험 설계 아니고서는 R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사후검사는 독립검사가 독립 변수가 가미된 이후에 또 비교조사를 하는 것을 사후검사라고 합니다. 통제 집단은 두 집단 비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험 설계 후 기본 모형을 보시게 되면 문장은 보시되 자 여기에 보시면 실험 설계의 모형 모 집단을 절반으로 자 우리가 그다음에 이 모 집단을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는 요리가고 여기는 요리가고 어느 것이 실험 집단이고 어느 것이 통제 집단인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 처치 여기는 이게 무작위로 할당했다면 여기에 먼저 R이 이렇게 붙어 있을까? R, 랜덤. 그리고 나서 실험 처치는 대문자 X로 보통 씁니다. 실험 처치라는 것은 독립 변인을 가미한 거지요. 자, 여기를 우리가 사전 검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실험 처치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독립 변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있지 않습니까? 독립 변인을 가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종속 변인. 그렇게 해서 양자를 비교했을 때 X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험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실험이라고 이렇게 각본을 짜는 것을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R이 없다면 유사 실험 설계를 하겠지만 실험 설계는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다음에 결국에 실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죠. 실험과 그로 인한 산물의 비교, 독립변인의 가미와 그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의 비교, 결국에 인과, 원인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이란 말이 나오면 인과관계 규명이란 말을 하시면 됩니다. 인과관계 규명.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인과관계는 개념이 나와 있지만 실험,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실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별표하실 것이, 자, 위에는 배경지시로 보시고 바로 여기에다가 비교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앞에서 우리가 간략히 봤습니다만 인과관계를 위한 조건 아니면 소위 실험 설계의 3대 추론 조건. 추론이란 말을 자꾸 쓰시는데 추론 조건.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시간적 선우성, 또 공동 변화성, 또 그런가 하면 경쟁가설 배제라고는 경쟁가설 배제. 시간적 선우성은 실험이라고 하면 반드시 먼저 독립변인이 가미된 다음에 종속변인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선 독립변인 가미, 후 종속변인 확인. 이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먼저 연구자가 독립변인을 가미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지. 다음에 두 번에 공동변화. 이것을 공변성이라고 하고 동시변화성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독립변인을 가미했으면 실험을 했으면 뭐라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독립변인을 가미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쓸데없는 시간, 비용, 노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원인적 불능입니다. 불능. 그 선천적 불능이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다고 하는 변화가 산출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 양자를 비교해서 독립변이 나지 X를 가미한 결과에 뭔가 차이나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동 변화, 동시 변화성, 공변성이라고 합니다. 공변성. 다음에 적어도 실험이 진실한 실험이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진실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속 변수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원인 변수가 독립 변수 이외에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실험의 영향력,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오면 실험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경쟁가설, 독립 변수의 이외의 변수로 인한, 위생 변수로 인한, 그걸 위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건 배제해야 된다는 조건이 경쟁가설 배제. 그리고 이 실험이 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가 결코 허위적 관계가 아님을, 비허위적, 이라고 했죠. 비허위적 관계. 결코 허위적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생 변수 통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과관계 규명, 실험 설계의 3대 전제 조건 이런 것은 조작, 비교, 통제 또는 시간적 선후성 또 동시 변화성 또 그런가 하면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 비허위적 관계성 또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3대 전제 조건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내용과 같이 겹쳐서 여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가설 배제, 시간적 선후성, 실험 처치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험 설계의 타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타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좋은 검사, 좋은 측정, 좋은 평가의 양호도, 좋은 검사의 조건에는 4가지가 있다.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타당도, 알아볼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냐를 알아보는 신뢰도, 그리고 채점자는 얼마나, 검사자는 얼마나 정확하게 검사, 채점했는가를 알아보는 객관도, 그리고 시간, 비용, 노력의 경제성의 정도를 알아보는 실용도 4가지지만 객관도와 실용도는 그냥 그 의미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그냥 흡수시켜버리고 일반적으로 좋은 검사의 양대 조건, 그러면 타당도와 신뢰도를 든다고 그랬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검사의 정직성, 검사의 정직성 또는 진실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험의 목적은 뭐예요? 실험을 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실험을 하면 어떤 산출물이 나올까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뒤지고 온다면 그 산출물이 진정 실험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혹시 실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를 재확인해 보자는 것이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목적,
독립변인의 영향력, 실험의 영향력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은 실험의 본래 목적인데 그걸 얼마나 제대로 알아보느냐는 것을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이 부수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서 한 실험을 써먹을 수나 있는지 다른 상황에서도 유용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화 가능성을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교재 목차상 먼저 내적 타당도 설명했습니다. 내적 타당도.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정했는데 거기 보면 측정된 결과가 실험 처치의 진정적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에 관한 측정된 결과가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 자, 실험 처치는 이게 바로 독립 변수, 원인 변수 또는 실험이죠. 실험. 때문에 나타난지를 알아보는 것. 아니면 뒤집어서 종속 변수로 나타난 그 변화가 진정 독립 변수 때문인지 진정 실험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 주목적이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적 타당도가 되겠어요. 내적 타당도를 최대한 완벽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는 최대한 제거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읽고 있는 위생변수 배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타당도, 여긴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따지는 조건이 된다라는 말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이건 무조건 나온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인과관계 규명의 3대 조건 또는 실험 설계의 3대 추론 조건이라고 설명하는 바로 시간적 선행성, 동시 변화성, 진실성, 즉 비허위적 관계성 이 3대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의, 왜냐하면 실험이라는 것이 뭐예요? 실험의 영향력,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자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3대 전제 조건을 필요로 했는데 그 3대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나 실험의 영향력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합니다. 뭐 열 몇 가지가 수개 책들마다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여러분들은 한 5개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가 가미됨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어떤 영향력 변수가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바람이 분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연한 사건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왜곡되는 것을 역사 요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군요. 역사 요인. 역사 요인이라는 것은 우연한, 연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 우연. 그런가 하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말해도 귓구멍이 안 뚫렸는지 듣지도 못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알게 됐어요. 내가 부모님들이 말 너도 너 같은 새끼다 봐라 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를 나이가 들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됐어요.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아는 것보다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알게 된 시간의 흐름이라는 변수를 성숙 요인이라고 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리적, 심리적 변화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런 것이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왜곡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한번 검사 요인이라는 것은 실험 대상이 동일 측정, 보통 우리가 신뢰도 할 때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뢰도 위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평행양식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부 신뢰도, 내적 일관성 합치도 뭐 이런 것을 봤었는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일 때 시간 변수, 시간 간격이 짧아버리면 특히 기억력 영향으로 선행검사에서 받았던 그 기억력이 영향력을 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여줄 수도 있고 시간 간격이 멀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동일 대상에게 검사를 실시할 적에 검사 도구, 여기 보면은 동일 측정을
여러 번 받을 때 발생하는 이런 것이 바로 검사, 기억력으로 인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유사한 검사, 조사 실시 전에 유사한 검사가 반복됨으로써 검사에 친숙해져서 기억력이 잔상이 남아서 소위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나쁘게, 좋게 이렇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할 때 테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테스트 효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문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에 대한 의미는 알지 못했는데 왠지 답은 보여. 그냥 그런 것이 문제 풀이 많이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그 검사 효과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뭐 사회복지 조사로에다 알지 못해도 왠지 답처럼 보이는 손이 알아서 그 답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검사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구 효과가 있습니다. 도구 요인이라고 하는데 도구 효과. 여기 도구 요인이라고 하는데 도구 효과. 도구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 도구가 달라져서 발생하는. 특정 도구가 달라져서 발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두 개의 변수 이상의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지금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나오는 점수와 1월 셋째 주에 봤을 때 나오는 이런 점수는 차이가 있는 것이 물론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흐르기 전이어서 알고 있는 범주가 작지만 나중에 가서 내가 아는 범주에서는 훨씬 더 쉬운 영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적어도 20개 내지 30개는 기본도 더 맞고 간다라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도구 효과입니다. 그래서 도구 효과에서 측정 도구가 시험지 유형이 바뀜으로써 또는 시험지 상황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왜곡하는 효과를 이렇게 도구 효과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통계적 효기. 통계적 효기가 나와 있지요. 통계적 효기. 이 통계적 효기를 이렇게 보시면 총대효기는 극단치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 극상에 있던 대상도 극하에 있었던 대상도 결국에는 평균점에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뭉치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을 통계적 효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다음 검사에서는 평균으로 효기하는 다음 검사에서는 결국 평균으로 돌아오는 회귀하는 효과를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치의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나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결국의 종국점에서는 평균에서 만나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즉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효과를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뭐 상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사 대상이 빠져나가거나 사망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실 요인도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은 피염자 선발 요인이라 해서 편향된 집단 선택. 자, 이것은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만 실험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사실은 순수 실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무작위 할당을 해야 되는데 두 집단을 나눌 때 여기 나오던 두 집단을 나눌 때 편의적으로 선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선정하거나 편향된 선발을 통해서 관찰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편향된 집단 선택으로 인해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왜곡하는 것을 편향된 집단 선택 또는 피험자의 선발 요인이라 하고 그 외에도 뭐 개입의 확산, 모방 요인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을 또 인과관계의 모호성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인과관계의 모호성 또 그런가 하면 피험자 선택의 편의 이런 등등의 독립변인의 영향력 3대 추론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출제 비중은 보통 사회복지 조사론, 조사 방법론에 이게 출제되는 짝짓기 방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무작위 할당이 됐다면 좋으련만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똑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짝치기 방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무작위 배정. 무작위는 기본 조건이죠. 무작위 배정이 있다. 결국에 양자는 서로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에 최대한 무작위 할당에 가깝게 조정한다면 내적 타당도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뭐였어요? 외적 타당도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 실험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실험의 결과는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일반화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도 독립변수의 효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 일반화에 관한 것을 이렇게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어체로 써먹을 수 있느냐, 다른 상황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주느냐가 내외적 타당도가 됐는데 외적 타당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내용까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사전 검사에 대한 반응적 효과, 연구 표본의 대표성이 얼마나 확보됐느냐이냐. 확보되지 않은 것은 전체 대상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적용 대상마다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에 대한 반응적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연구 표본의 대표성, 그다음에 실험 절차에 대한 반응적 효과, 호손 효과, 여기 중요해요. 호손 효과. 보통 우리가 이건 조사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조사 반응성. 호손 효과가 행정론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왜 호손 효과가 소위 과학적 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이것은 이미 조사 반응성의 개념이 앞에도 설명했지만 자기들이 조사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조작된 반응을 보여준 결과로 나타난 것이 호손 전기공장 실험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우리의 회사, 우리의 공장의 명예를 걸고 한번 노력해봅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타낸 결과가 호손 전기공장 실험 결과거든요. 그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공장의 접목을 과학적 관리론을 접목시켰을 때 호손 전기공장과 같은 이런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손 전기공장 조사 반응성이 나온 실험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외적 타당도 저해인으로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실험 대상자의 선발 편견, 표본의 편중,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실험 처치로 인한 복합적 영향, 실험 처리 또는 실험 처치도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플라스보 효과, 곧잘 나오죠? 플라스보 효과, 플라스보 효과. 그래서 아까 호소용 플라스보 효과, 유약 효과, 또 검사의 상호작용 효과. 그 중에 어쨌든 간에 여기는 그 내용보다는 외적 타당도 저해인으로서는 여기 보면은 조사 반응성이라는 호손 효과나 플라스보 효과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듯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적 타당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가능한 한 무작위 추출로서 무작위 추출 또는 확률 표집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또 계획적으로 이질적인 방법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좋다. 또 대표적인 사례만을 대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좋다. 자, 그래서 아직은 출제가 안 됐지만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처럼 무작위 추출 방법, 확률 표집 방법, 계획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방법, 또 대표적 사례만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실험 설계의 유형해서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그리고 전실험 설계,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